짜잔! 여러분, 이게 집에 다 한두 개씩 있잖아요. 이거 집에 어딘가에 처박혀서 먼지 쌓여가지고 한두 개씩 꼭 있는데, 오늘은 저희 스나연에서 얘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보습제로 좋다고 하는데 바르기엔 굉장히 끈적거려서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얘의 원료랑 사용법, 숨겨진 효능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뭐 사실 바세린은 상표명이어서 맞아요. 정확히는 이제 페트롤리움 젤리, 뭐 페트롤라툼, 이게 정확한 성분명이거든요. 네.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챙겨 올 때 여기 뚜껑에 먼지가 너무 맞아. 막 빡빡빡 닦아갖고 갖고 왔어요. 요만큼 썼는데 사실 요만큼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만큼 쓰면 이제 몇 년 뒤에 이사 갈 때 버려요. 페트롤리움 젤리, 뭐 페트롤라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석유를 우리가 뭐 정제를 해서 이제 휘발유도 만들고 뭐 찌꺼기로 아스팔트도 만들고 다양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뭐 플라스틱의 원료도 되고 하잖아요. 그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게 이제 페트롤리움 젤리, 바세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 출생은 석유예요. 근데요, 우리 석유를 이제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들은 발암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얘가 그런 아이라면 얘 안전한 거 맞아요? 사실은 석유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씻고 것 같고 맞아요. 끈적끈적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 오해에서 비롯됐다. 오해를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바세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상당히 억울해.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석유를 이제 우리가 태우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PAH. 네. PAH. 그래서 걔네들이 발암물질인 거는 맞아요. 바세린을 만들 때는 그 물질이 그대로 첨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정제와 여과, 정제와 여과를 거쳐서 순수한 페트롤리움 젤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함량은 거의 미미하다. 맞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0.00001% 미만이다 라고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제되어 있고 안정된 그런 안전한 원료이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피부과에 이렇게 의사가 되기 전에 학생일 때 피부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질환 때문에 가면, 집에 바세린 있어요? 보습제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 더 발라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하셨어요. 바세린은 진짜 보습에 최고예요? 바세린은 아주 훌륭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밀폐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분 증발을 거의 99% 막아준다. TEWL이라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도를 체크를 해요. 그게 뭐냐면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얼마나 많이 증발돼서 내 피부에서 수분을 뺏기는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100개가 날아갔다면 바세린을 바르면 최소한 50개의 물 분자는 내 피부에 붙여놓을 수 있다. 그러면 왜 보습에 좋고 막 오일 섞여져 있어서 굉장히 보습력이 엄청 좋다는 크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랑 비교했을 때 바세린이 탁월해요? 바세린이 탁월해요. 실제로 보습 이후에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건조하다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미네랄 오일, 뭐 천연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크림도 한 40분이 지나면 경피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비율이 한 16%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바세린만 유일하게 거의 50%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바세린 바르려고 하면 뭔가 모공 다 막을 것 같고, 진짜 여드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습제로 바세린 여드름 더 날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바세린은 사실은 이런 오해를 의학계에서도 받았어요. 의학계에서도 이거 제형 봐라, 이거 뭐 100% 모공 막겠지, 어떻게 이걸 발랐는데 모공이 안 막힐 수가 있냐. 그래서 처음 연구 결과는 모공을 막고 여드름이 증가한다는 쪽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교수가 다시 한번 똑같은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꾸준히 발랐더니 여드름 환자에서 여드름의 개수나 면포가 줄어들었다. 오히려 여드름에서 효과적으로 치료제로, 보습제로 사용이 됐다라는 논문을 같은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각질층이나 모공을 막고 있었던 피지 찌꺼기를 녹여줘서 여드름 피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원래 얼굴이 기름진데 바세린까지 바르기에는 이제 사용감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습을 생각하면 최고의 밀폐제, 그런 각질이나 피지를 생각하면 최고의 연화제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애네요. 그럼요. 단지 사용감. 왜냐하면 물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크림이나 로션은 어쨌든 수분과 오일의 밸런스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사용감을 유지를 해주는데 바세린 자체는 석유에서 정제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1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용감의 개선을 이루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물이 1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안 썩어요? 아, 그렇죠. 이게 바세린 제조사에서는 3년이라는 유통기간을 명시를 해서 유통이 되고는 있습니다. 화장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뭐 부패를 한다는 거는 그 수분에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화장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이후에 이제 폐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수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 근데 우리 이거 다 손으로 약간 떴잖아.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사실 그거예요. 나였다. 내 손에 있는 미생물과 습기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물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시면 폐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가 너를 오해하고 더럽혔구나. 그러면 이렇게 좋고 완벽한 요 가성비 좋은 이 화장품 바세린, 페트롤라툼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3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스크럽으로 각질 정리하지 마시고 바세린으로 각질 정리하세요. 그게 돼요? 이전 영상에서 스크럽 하면 피부에 안 좋다, 너무 자주 하지 마시라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세린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서 각질세포들 사이사이의 연결을 느슨하게 해주고 자연적으로 각질층이 탈각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막 스크럽 알갱이로 막 아프게 문지르시는 것보다 바세린으로 살살 불려 놓으신 다음에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 세안하시는 것만으로도 각질층을 충분히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우리 아토피 보습제 위에 살짝살짝 바세린으로 눌러주기. 바디 로션을 일단 다 바르신 이후에 손바닥에 바세린을 녹여서 살짝살짝 바디 로션 위에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보습의 효과를 훨씬 올릴 수 있다. 세 번째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해외 SNS에서 엄청 유행했던 건데요. 슬러깅. 저녁에 자기 전에 오버나이트 슬리핑 마스크 하듯이 그냥 바세린을 위에 듬뿍 바르고 듬뿍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했죠. 아, 저러면 이불 빨래 어떻게 하나. 엄마 혼난다, 이제. 저 기름은 어떻게 하나. 다만 이 방법은 그 전에 바른 화장품 제품이 좀 너무 자극적인 성분이면 바세린으로 밀폐했을 때 오히려 자극도가 더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과 피부 타입에 맞춰서 쓰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여러분 제형 빼고는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해. 그러면 저희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